그 다음 이어서 쭉쭉쭉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 거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 했냐면, 뭐 평행이동 우리가 앞에서 잘 해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뭐 점만 옮기면 쉬웠고. 근데 조심할 거는 도형이래. 식을 옮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뭐 x를 a만큼 가고 y를 b만큼 가면 x쪽에다가 x-a 넣고 y에다가 y-b를 넣는. 약간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는 플러스 가면 플러스 해야 되고 마이너스 가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반대인 느낌으로 식이 좀 써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게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대칭이동 세 가지가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x축 기준으로 하는 대칭이동, y축 기준으로 하는 대칭이동, 원점 기준으로 하는 대칭이동, 이렇게 세 개가 존재했어. 그리고 제가 이거 그래프로 계속 보여주기만 했죠.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 너희한테 이미지를 강의를 좀 시켰잖아. 이제 오늘 할 거는 저 녀석들을 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평행이동 하듯이 이거를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식 자체에다 바로. 그지? 그 식에다가 적용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점부터 해봅시다. 내가 점이 A, B가 있어. 그럼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놓일 텐데, 먼저 얘는 어디 대칭이동? 누구 기준? Y축 대칭이동. 좌표가 어떻게 돼? 너희가 봤을 때? 마이너스 A, B가 돼요. 맞아요? 얘는? X축 대칭이동. 얘는 A, 마이너스 B가 돼요. 맞아요? 얘는? 원점 대칭이동. 추가적으로 원점 대칭이동의 특징은 뭐였어? 연결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다. 한 직선으로 연결한 느낌. 맞아요? 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맞아?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걸 이제 식으로 써볼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f를 fx라고 보통 쓰잖아, 우리가. x, y라고 씁니다. fx, y라고 쓰고. 근데 이 표현을 아마 좀 뭐 옛날에 뭐든 문제 좀 풀어봤다, 어려운 거 좀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도 저런 표현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못 봤어? 그래요? 뭐 가끔 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써요. 저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쓸 거고, 이거를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는 게, 우리 보통 fx 이러면 뭐예요? 그냥 x에다 숫자 넣으면 뭐 나와 이런 정도였죠. x, y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도 숫자 넣고 y에다가도 숫자 넣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그 정도 차이야.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 녀석을 지금부터 x축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a,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됐어요? 점으로 하면 a, 마이너스 b가 됐죠.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상 느낌이 어때요? 이걸 아예 점으로 하면 좀 헷갈리려나? 그래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좀 쉬운 녀석으로. 우리가 제일 잘 적용할 수 있는 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은 생략할게. 어차피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은 그대로잖아요. 맞아? 먼저 x축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a, 마이너스 b지. 그럼 내가 여기서는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맞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 y가 바뀌어. 맞아? 반대야. x축 대칭 이동하면 x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fx, y라는 아이가 x축 기준으로 하면 fx, 마이너스 y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사실상 y 플러스 b가 맞잖아. 제곱하니까. 그럼 여기도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말해볼래? 얘는 어떻게 될까?
y축 대칭이동이니까 누가 바뀌는 거야? x가 바뀌는 거고, 그럼 x 대신에 뭐가 들어오겠어? 마이너스 x, y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순서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원점 대칭 이동은?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x, y가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어. 하면 뭐야? 원점 대칭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y는 x 대칭이라는 것까지 내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을 거예요.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 거의 모든 학기에 한 번쯤 나오고 이번 학기에도 뒤에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내가 쓰면 얘 특징이 뭐였어요? y는 x 대칭하면 a, b라는 녀석이 b, a가 됐어요. 맞아? 이거 외워도 된다 했어. 우리 위치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물론 그때 처음 받고 문제도 이런 거 본 적 없으니까 한 문제 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그럼 x, y 위치를 바꾸는 기능이니까 fy, x라고 써줍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이제 표현을 해줄 때가 많아. 되니? 그럼 저 5번부터 쭉 볼게요. 5번. 그럼 저런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뀐다고요? y가 바뀐다고요. y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이너스 y가 들어온다고요. 맞아요? 되니? 두 직선이 있고 x축 대칭이래. 그럼 누구 대신 누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y가 들어와야 돼. 맞아? 한쪽만 하면 되겠지. 왜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느낌상. 맞아요? 하나만 뒤집으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내가 양쪽 다 이거 대칭을 적용을 해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하나만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생각해. 이 정도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y는 mx mx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 얘랑 뭐하다? 같다.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m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랑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랑 아예 일치해야 돼. 맞아? 지금 너희가 봤을 때 뭐가 달라? y의 부호가 다르죠. 그럼 뭐 해주면 돼? 맞춰주면 그만이야. 요렇게. 위든 아래든 한쪽에 다른 쪽을 맞춰줘야겠어. 이해돼? 왜? 저 위아래는 일치하는 식이니까. 그럼 m이 몇이야? n은? 가 되겠죠. 그니? 이해돼? 그 다음에 7번. 3,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x축 대칭 이동하면 여기 또 하나 생기겠죠.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4에서 그렇지 3, 4가 되겠지. 식의 기능으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오케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야 라고 쓸 수 있겠죠.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요거 있죠. 지금 내가 하는 무슨 대칭 하는 것들. 이거 하고 한 학기 동안 안 나와요, 이분이. 대칭이동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 간혹 잠깐 나오는데 거의 문제로도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희한테 저거를 당연히 알고 있지 하고 넘어갈 거거든.
그냥 수학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잠깐 여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답지나 아니면 무슨 문제집 같은 거 따로 풀 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는. 안다는 가정은. 그리고 2학년 때 수학을 많이 접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 학기 때를 대충 하고 넘어가서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커요. 꼭 기억해.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럼 q는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r. 야, 문제 잘 읽어봐. p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q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r이란 점은 어떤 녀석을 대칭 이동한 거예요? p 대칭 이동한 거야? 이해돼? 그러면 r이란 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좋아. 그리고 이런 녀석은 그려가면서 따라가 주세요. 2,1이 있고요. 1,2가 있고요. 여기 P, 여기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여기 R이 있어, 맞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연결해서 뭘 만들어줬어? 삼각형을 만들어줬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럼 뭐를 밑변으로 잡을래? 3분 PR을 밑변으로 잡겠죠. 이것도 간혹 물어보는 애들 있는데 여러분들은 밑변과 높이를 엔간하면 X축 혹은 Y축과 평행하게 잡는 게 좋아요. 밑변은.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편하고 직관적이고 편하거든. 그럼 나 얘 높이 몇이야? 1이죠. 밑변 4고. 되니? 9번. 좀 빠르니? 괜찮아요? 3, 마이너스 2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의하여 2,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진다. 내가 본 적이 없는 대칭인데? 3,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 3. 뭐야? 이게 마이너스 3. 여기. 이 녀석이 여기로 옮겨진다. 어떻게 하면 저기 옮겨져? 물론 저거 대칭조차 외우는 아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것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고, 본질을 생각해보면, 대칭 이동의 특징이 뭐였어요? 얘를 했고, 여기를 잘랐을 때, 수직으로 잘린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특징이 저래. 위치 바뀌는데 부호도 바뀌어. 오케이? 이거까지는 뭐 외워도 괜찮아. 딱 영어까지야, 근데. 더 이상은 내가, 너희랑 나랑 서로 힘들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특징이 뭐라고? 둘의 위치 y는 x 대칭처럼 둘이 위치 바뀌어요. 근데 뭐도 바뀌어? 부호도 바뀌어. 오케이? 그리고 이 대칭 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옮겨지는 직선은 점 3,a를 지난대. 쟤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한번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y란 녀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둘의 위치가 바뀌고 부호마저 바뀌는 친구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다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평행 이동할 때 여기 결과물을 그대로 뭐 했어? 해당하는 위치에 넣어버렸죠. 맞아요?
이 녀석도 넣어버리는 거야. 얘 어디다가? x에다가. x 위치잖아. 얘 어디다가? y에다가. y는 아니야. y라고 y에 넣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적용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이 3,a를 지나 대입하면 되겠죠. 되니? 마이너스 3? 오케이? 이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걸 넣어야 된다. 괜찮아? 이거 넘어가도 돼? 여기서 근데 내일은 몇 시까지 할 수 있어? 그래? 내일은 지금 진도상 너가 10시까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야, 너 그거랑 겹쳐서 그래. 원을 어떻게 했는데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 잘 봐봐.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 지금 대칭 이동한 결과가 여기 선 위에 있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원래 건 어디 있었을까? 그렇지. 똑같은데. 좋은데? 당연한 소린 게, 예를 들어서 A, B를 우리가 옮겼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X축 대칭 이동으로 하면? A, 마이너스 B가 됐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X축 대칭 이동이라면 근데 이게 모든 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A, B가. 아무거나 갖고 와도. 맞아요? B가 0이어봐요. 어때요? 똑같죠? 대칭 이동에도 내 자신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특정 상황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조건이 뭐다? 해당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선 대칭 이동을 하면. 그 선 위에 있으면 대칭 이동 하든 말든 뭐가 된다? 그대로 내가 된다. 되십니까? 그럼 원래 녀석도 중심이 마이너스 2,2였을 거고,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A, B를 채울 수 있어, 없어? 있죠? 더 안 할게요. 너희가 해. A만 해볼까? 아니면 A 몇이야? 내가 저걸 썼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몇이야? 4라고 할 수 있겠지. 필요한 것만 뽑아내요,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다 정리할 필요 없잖아. 이 문제 반지름이 궁금해? 아니잖아. 그지? 직선 저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은 우리가 x, y가 어떻게 바뀌었죠? 원점 대칭 y, x는 y는 x 대칭이고 원점 대칭 어떻게 됐어? 그렇지, 둘 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를 저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 0이란 녀석이 여기에 접한대. 접한다 하면 내가 뭐 생각해야 돼? 수직을 꽂은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거를 표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그렇지, D는 R이다. 맞아? 그럼 내가 이 녀석과 저 녀석의 거리가 반지름인 2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되십니까? 빠르니? 지금? 괜찮아요? 앞에 있던 거에서 살짝 추가된 정도라. 빠르면 천천히 할라 했어.
원을 어떻게 평행이동 하셨는데, y는 x대에서 대칭한 뭔가 좁혀졌대요. 저는 원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형 자체를 옮기는 게 편해요? 중심만 옮기는 게 편해요? 중심만 옮기는 게 편하죠. 저는 원 같은 경우는 중심만 보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보면 원은 그냥 좀 확대한 점 정도예요. 아니야? 약간 좀 초등학생적으로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나 점만 볼 거야. 3,-5라는 중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옮겼더니 y는 x 대칭이 됐대요. y는 x 대칭이면 마이너스 5,3이 됐겠지. 맞아? x 얼마만큼? y는? 되니? 오케이? 12번 했지? 문제가 맛깔난 게 별로 없는데? 포물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은 누구 대신 누구? 진짜? y 대신 마이너스 y 아니야? 머릿속에서 대충 옮겨봐. 뭐가 바뀌는지. 너희가 여기 파트 풀 때는 머릿속에 항상 좌표평면이랑 그 도형 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본적인 거는. 그 다음에 y축에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문제는 x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 시키고 y축으로 대칭 이동 시킨 거야. 맞아? 내가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점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오지. 이걸 또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오지. 얘랑 얘는 근데 무슨 관계야? 그렇지. 원점 대칭이에요. 맞아요? 정확히는 이제 fx, y라는 게 있었을 거고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x, 마이너스 y가 됐을 거야. 맞아? 근데 이걸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y축을 한 번씩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원점 대칭 이동이구나. 마이너스 y는 ax제곱 플러스 bx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점을 지나 뭐 하면 돼? 대입해서 두 개 연립시면 되겠죠. 맞아요? 문자 두 개인데 점 두 개잖아. 뭐 써줘? 얘랑 연립하면 a, b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되십니까?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여기도 약간 그거야. 내신 거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숙제료도 당연히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놀랍지만 여러분들이 1단원이 끝나요. 1단원이 끝나고 그 다음 거를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다음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일단 원장쌤이랑 얘기해 볼 건데 금요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아직 이따가 9시에 회의하거든요. 안 물어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실은 방금 생각했어. 만약 금요일날 수업한다면 카톡으로 공지할 거고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공지할게요. 공지할 거고 한다면 그 점 대칭 이동은 실은 저런 게 어려워서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엄청 유명한 유형이 있는데 그게 엄청 파생돼서 엄청 많고 또 그거를 좀 몇 개 갖고 와서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고 그거도 말했어. 좀 나. 써놨어. 그 다음 주 월화수 학원 방학 말했죠. 아닌가? 말 안 했나?
그래? 다음 주 월, 화, 수 학원 방학이에요. 우리 오늘 14일이잖아. 다음 주 20부터 22일까지. 사실상 학원 목요일 쉬니까 23일까지죠. 이렇게 쉽니다. 그때 연락해도 나도 없어잉? 나도 잠수 탈 거야. 나도 쉬어야지. 아, 물론 문제 질문은 받아주는데 선생님 학원 왜 없어요? 이러면 저 그냥 잠수 탈 거예요. 아, 나도 사람이야. 쉬어야지. 우리 다 쉬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너무 격렬히 끄덕하는데? 금요일날 없어요? 혹시 더 금요일날 나 못 온다 있어요? 없는 거 지원하지 말고. 없고. 없고. 세 분은 괜찮고? 괜찮고? 와도 상관없는 거고. 갑자기 막 일정 생기면, 오케이. 아, 일단은 원장쌤한테 얘기할 때 그거를 고려하면서 말을 할게요. 두 명이 애초에 못 온다고 이미 얘기를,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그런 게 있어서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는 해줄게요. 너희도 쉬고 싶긴 하잖아요. 하루 정도. 그건 그거고, 이제, 생각보다 정신없이 했는데 금방 1단원이 끝났어요. 그죠? 1단원이 끝났고, 이제 2단원인데, 2단원은 집합이라는 파트고요. 이 집합이 근데, 실은, 이 교육과정이 살짝 잘못됐는데, 얘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물음표가 뜰 겁니다. 함수 배운 적 있어, 없어? 애초에 1학기 때 동안 반 이상이 함수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원래 함수라는 걸 알려주려면 집합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희는 집합을 모르고 함수를 했어, 그냥. 교육과정이 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면 전에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집합부터 하거든요. 저걸 해야 함수하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함수에 대한 근본이 되는 파트고요. 그러면 왜 저 녀석이 뭔데 함수에 대한 근본이냐? 라고 하면 함수를 잠깐만 볼 거예요, 함수를. 우리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x라는 걸 숫자를 넣었을 때 초등학생 때 이런 박스 같은 거 해봤어요? 내가 뭐 넣었을 때 fx라는 녀석이 이제 있어가지고 y가 나와.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물론 안 들겠지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진짜 막 갖다 넣어도 돼요. 안 되던데. 돼요? 0 넣어도 돼요? 못 넣잖아. 못 넣는 게 존재한다고 분명히. 그지? 특정 녀석에 따라서 아니면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범위를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2차 함수인데 여기 왼쪽이 꼴 보기 싫어.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고 싶어. 뭐 y는 x제곱이라고 쳐봐요. 그럼 x가 0 이상이라고 주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범위가 존재할 거예요. 원래라면.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뭐가 존재해요? 범위가 존재하죠. 근데 이 범위를 마치 이 범위 하나짜리가 이제 집합인 거예요. 해당하는 그룹을 모아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는 녀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나 그룹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조건을 실제로 걸어가지고 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진짜 맘대로 넣어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 2, 6, 8, 9, 10 이렇게만 넣고 싶어. 그냥 내 맘에 들어. 이유 없어. 근데 이거를 조건을 걸 수는 없잖아요. 걸어도 이상하게 복잡해. 내 맘대로라고 쓸 수는 없고. 그지? 그래서
순서 나열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그렇게 안 중요하긴 한데, 잠깐만요. 이름 있을 텐데. 여기 안 써있네? 아무튼. 순서 나열?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름 뭐였냐, 이거? 원소 나열인가? 원소 나열이 맞는 것 같아요. 원소 나열. 미안해요. 이렇게, 그냥 이런 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럼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집합의 구성원들이, 특정 그룹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맞아요? 이 각각 하나를, 글씨 너무 더러운데?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원소들 간에 아니면 해당하는 그냥 집합과 해당하는 집합 A라는 녀석이라고 해볼게요. 이름 너희 맘이야. 뭐 A 붙여도 되고 알파 붙여도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A라는 그 그룹 집합과 해당하는 안에 있는 녀석들의 원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룹명을 제가 이근제를 이근제 그룹이 있습니다. 진짜 너희 맘이에요. 저기 안에 있는 것도 꼭 숫자일 필요 있어요? A, B, C, D는 안 돼? 상관없어요. 너희 이름 써도 돼요. 내가 이름 써볼게. 현수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학생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정원이도 넣고 여기 안 계신 아저씨도 한번 넣어주세요. 다 넣으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4명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집합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어 너희한테. 야 너희 그 이근제 그룹에는 이 학생 있어? 했을 때 지금이 있어 없어? 안 속하죠. 지금은. 지금 요 예시에서 요 예시에서 맞아요? 그럼 만약에 야 거기 그룹에 현수라는 애 있어?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당하는 녀석에 속하는 거랑 속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속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부정을 해요. 이해돼요? 약간 물어볼 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되십니까? 너무 수학 같지 않았다? 그냥 현실적으로 A, B, C, D로 해줘? 쓰다 보면 언젠간 문제가 좀 어지러워질 텐데. 괜찮아? 표정이 수학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이라. A, B, C, D라는 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예시가 A라는 녀석은 대문자 A에 속해 안 속해? 속해요. 근데 E라는 녀석은 안 속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걸 하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그럼 질문하고 싶어. 이게 좀 철학적이거든요, 여기 파트가. 왜 웃어? 철학과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공감돼, 아니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걸 철학적이라고 하냐면, 나는 그럼 뭐부터 정의하고 싶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야? 약간 이런, 내가 말한 예시가 이거야. 야, A그룹 와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비어있어. 이거 집합이야? 집합이라고 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내가 B그룹이라고 할게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라 부르고, 공은 빌공자야. 빌공자 해서 공집합. 무슨 집합?
뜻이 뭐라고? 비어있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데, 비어있다,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비어있다라고 하면 보통 0을 떠올려요. 아무것도 없는 0. 0과 공집합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야. 왜냐하면 0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는 거거든. 이해돼? 명백히 달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저 A, B, C, D, 뭐, 어디 학생들이라고 쳐봐요. 아까처럼. 이근제 그 학원에 학생들이라 쳤는데, 이 반에 막, 꼴도 보기 싫은 커플이 하나 있어. 그들은 짝꿍이야. 항상 같이 다녀. 이렇게 내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야, 그 둘은 그냥 하나야. 라고 하면서. 그럼 이때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저렇게 묶여서 하나가 되는 케이스도 충분히 내가 그룹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녀석은 그러면, 이렇게 칠까, 안 칠까? 했을 때 너희 눈을 그대로 믿어야 돼. 뭔 소리냐면, 안에 있어, 없어? 하나로 존재해, 안에. 해줘. 내가 묶어놨죠. 그냥 야, 하나로 치자, 쟤는. 껌딱지야, 하면서. 그러면, 원소가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원소여야 되는 거. 이해돼? 그냥 눈에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썼을 때, 어떻게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컴마랑 컴마 사이에 하나로 돼 있으면 그냥 걔는 어떻게 써 있어도 하나로 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만약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야, 현수 거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수랑 정훈이 거기 있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럼 현수랑 정훈이라는 이 A랑 B는 하나의 또 다른 그룹을 내가 말해서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단원고 그룹 해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은 하나로 칠 수 있을까? 지금 저 상황에서? 하나로 못 치죠. 그럼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렇게 물어볼 법해, 안 해? 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 가운데 선을 지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돼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야. 원소만 할 때는 여기 안에 짝대기가 붙고요. 또 다른 내가 그 집합안의 일부분을 그냥 싸잡아서 부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집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마치 이 학원 내에 단원고 1학년 그룹 해가지고 둘을 묶은 것처럼 또 이렇게 그룹을 생성할 수 있잖아요. 구성원 내에서도. 그럼 그 녀석은 또 다른 집합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짝대기를 뭐 한다? 빼준다. 빼니? 이 짝대기를 왜 빼요? 짝대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더하기라고 부르는데 이유 있어요? 뭐의 약자며, 뭐. 근데 그건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도 없잖아? 얘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되니?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A랑 C라는 녀석은 속해, 안 속해? 속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내가 묶어놨거든. 하나로 치고 있거든, 지금. 이해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거기 A반에서 A랑 C만 따로 부를 수 있어? 했을 때, 갑자기 D가, 나도 가야겠는데요? 하고 걸어온 거야. 묶여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은. 그럼 이럴 때는 또 마찬가지로 표현은 똑같아요. 짝대기를 그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아무거나 만들어 본 다음에 한두 개, 몇 개 물어볼 테니까 한 번씩 대답을 해봐요. 한 명씩. 새록새록해? 막 어지러워? 이거가 국어 좀 어려워하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 국어 졸라 못하는데
저도 무난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난히 할 수 있을 거예요. 1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2라는 녀석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제 이름 뭐라고 마지막에? 공집합. 그럼 첫 번째, 현수야.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제 좋아요. 이거 맞아, 아니야? 내가 가운데 짝대기가 빠지면 뭐라 했어요? 왼쪽을 원소로서 인정한다, 집합으로서 인정한다? 다시. 짝대기가 붙었어. 왼쪽을 뭐로서 인정해준다? 원소로서 인정해준다. 짝대기가 빠졌어. 집합으로서 인정하겠다. 그럼 A라는 녀석에는 1이랑 2라는 집합이라는 녀석이 들어올 수 있어? 잘 모르겠어? 보경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나 이거 부를 수 있잖아, 두 명. 이렇게. 맞아? 세 번째. 정훈아, 이거 맞아, 아니야? 가능해. 여기, 내가 써놨거든. 진호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주 좋은 그거였어요. 얘는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파트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때,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녀석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가 원소로서도 인정할 수 있지만, 얘 자체 뜻이 뭐야? 집합이죠. 비어있는 집합이죠. 그러면 집합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죠. 근데 비어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뽑아올 수 있어, 없어? 어떤 집합이든? 있어요. 무조건 가능해요, 무조건. 왜? 야, A 부를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이 근처에서 내가 몇 명 부를 건데, 이 조건 만족한 애들 나와봐? 라고 했어요. 노벨 탄 사람 나와. 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나오죠. 이런 느낌이야. 무조건 뽑아낼 수 있어.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은 어떻게든 뽑아낼 수 있어. 이해돼? 무슨 논리인지 이해돼요? 일단은 그럼 연습은 요 정도 하고. 응, 가요? 늘 하던 대로 내일 듣게. 여기 뭐 뒤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써있는데, 그거 그냥 뭔 소리냐면, 내가 너희한테 조건 걸 수 있다 했죠. 근데 조건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 한번 이렇게 걸어볼게요. 그럼 1, 2, 5, 10이요. 뭐 금방 말하되나? 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유한하다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끝이 없는 거. 홀수 다 말해줘. 끝 있어, 없어, 이거? 끝이 없죠. 이걸 뭐라 하겠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깨달을 거. 무한이 존재해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잖아. 되니? 그리고 이거는 무한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한계 한정에서 그러면 야 유한하다고? 또 뭐가 궁금하냐면 야 몇 개인데? 걔 몇 개야?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근제 야 그 반 몇 명이야?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n 조그맣게 쓰고 해당하는 집합을 씁니다.
얘를 A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얘는 몇 개인 거야, 지금? 4개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되니? 그럼 여기서 질문. 얘는 몇 개야? 하나야, 없는 거야? 하나야, 없는 거야? 모르겠어? 얘 없는 겁니다. 비어있다 했잖아. 비어있는 거에 개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집합의 개수를 세고 있어. 여기서 내가 뭘 셌어요? 원소 개수 셌죠. 여기 원소 몇 개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정의상? 없잖아. 비어있는 겁니다. 이해돼? 수학 같죠? 수학 같지 않죠? 느낌이. 저도 그 수학 전공을 했는데, 특히 이 집합으로만 1년을 다루거든요. 대학교에서. 내가 이걸 수학을 하는 건지 철학을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수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어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좀 따라와봐요. 1번부터 다음 중 집합인 것은? 그러면 내가 집합이라는 녀석, 해당하는 녀석들 그냥 끌어모아서 하는데 싸잡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지? 1번 맛있는 과일의 모임. 그래서 싸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근데 그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진짜 아무나 데리고 와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과일의 모임이라고 하면 쟤는 수박 좋아하고 쟤는 참외 좋아하고 이러고 있어. 이게 가능해? 다 똑같을 수 있어? 아무나 데리고 와도? 불가능하죠. 뭐 누가 수박 넣는데 난 수박 개 싫어하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2번, 3번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4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반에서 3호란 번호가 홀수인 녀석들 모은 거예요. 그지? 쟤 짝순데요? 이럴 순 없잖아요. 키가 큰 컬링 선수. 저것도 주관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되니?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어요. 1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진짜? 3은 A에 속한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요, 문제?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 파트를 어렵게 주려면, 높은 확률로 조건 제시법을 줘요. 그러니까, 숫자를 직관적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어때? 그냥 이거 있구나. 지금 이렇게 있구나. 바로 파악이 되죠. 근데 하지만 저렇게 조건을 걸어놓으면 어때요?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뽑아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저 조건을 어렵게 주면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어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엔간하면 조건으로 받을 거야. 오히려 원소가 나열되어 있으면 어때요? 개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짓은 원소가 나열되면 개꿀이라며. 몇 개 써봐요. 뭐 있어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부터 말하면 안 돼. 무조건 1부터 말하셔야 돼. 1은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를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예요라고 하는 표정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때. 이거 초등학생 때 이렇게 배워요. 1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 말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누구부터 말해야 한다는 거야? 3부터 말하라는 소리야. 이해돼? 여기서의 함정은 몫이 0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몫이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당연히 음수는 말이 안 되지. 그지? 몫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미친 소리잖아요. 숫자 나누기 하는데.
근데 몫이 0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부터 말해야 된다? 저런 조합은? 나머지부터 말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니? 이거 더 깊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줘. 이거 뭐 거의 대학 2학년 얘기해야 돼요. 저걸 깊게 가려면. 그럼 1 다음에 누구야? 이제부터 이제 너희가 아는 그 친구들 나오는 거야. 5, 그 다음에 9, 9, 9, 9, 9. 이해돼? 그래서 실은 1번은 내가 그럴 수 있다 쳐. 그럼 1번 헷갈릴 수 있었어. 세모로 해봐. 2번부터 근데 확실히 말해야 돼. 3이란 녀석이 저 A에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지? 13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직접 4로 나눠봐. 나머지 몇인데? 맞잖아. 그러면 얘는 들어가야 되잖아. 4번은? 아, 들어가겠냐? 13이 들어가는데? 그지? 말 안 되지? 17은? 4, 4, 16하고 나머지 1 맞죠? 들어오죠. 아, 그래서 5번이구나. 1번 왜 안 된다고?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되니? 3번. 1, 2, 3, 4, 6, 12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 6의 양의 약수. 당연히 아니고. 12의 양의 약수, 맞아? 그지? 1, 2, 3, 4, 6, 12는 저거밖에 없죠. 끝이야, 이거. 저렇게 서로 바꿔보는 연습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엔간하면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앞으로는 조건으로 나와 있으면 저렇게 쓰세요. 그냥 그 뜻이야. 4번.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는 거. 이건 말로만 하자. 10의 양의 약수, 유한해, 안 해? 아, 잠깐만. 4번 할 때 이것만 좀 얘기할게요. 갑자기 좀 지금 들어보면 생뚱맞은 수학과 거리가 먼 뭐 이상한 녀석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조건 제시를 해서 내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원소를 나열해서 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조건을 제시할 때 무조건 쓰는 기호가 있는데 그냥 우리 초등학생처럼 10의 양의 약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자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x 바라고 읽고요. x 바 라고 읽고 뜻이 뭐냐면 이거를 약간 의역하면 이 집합은 x를 모은 거야 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라면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야? 난 지금 뭘 모으고 거야? x, y 모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여기 써져 있는 녀석들은 다 지금 나 이거 모으고 있는데 이거가 이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x는 10의 양의 약수, 유한하고요. 그래서 x는 3의 양의 배수, 무한하죠. 그래서 얘 안 되고. 디귿. x제곱 플러스 4는 0의 실수해. 없잖아. 없는 거는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지. 유리수. 끝이 있어, 없어? 없죠. 4보다 큰 짝수. 끝이 있어, 없어? 없죠. 되니? 오케이? 좋아요. 한 2문제? 3문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배웠던 정의 어떤 집합이 있을 때 NA 가끔 학원이나 학원? 다른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넘버 오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약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희 NA가 편해? 넘버 오브 A가 편해? 제가 실은 넘버 오브가 입에 붙어가지고 뭐가 편해요?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할게요. 보경이 저거 배울 때 뭐라고 배웠니? 그냥 NA라고 배웠어요? 그럼 저도 NA라고 한번 해볼게요. NA가 왜? 왜요? 부끄럽잖아. 내가 안 하던 말을 쓰니까. 여기 파트가 그게 좀 심해요. 제가 여기를 대학교 거로 처음
거의 이제 4년 동안 했다 보니까 몇 개 단어는 심지어 한글말을 몰라요. 영어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초반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무튼 저 NA란 친구가 있는데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그러면 내가 11, 22부터 몇 가지? 99까지 몇 개인데? 9개. 그럼 내가 저 NA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다? 9라고 말할 수 있다. 되니? 딱 요거 마무리할게. 요거 하고. 지금 보시면 이 A란 집합은 누굴 모으고 있는 거야? N 제곱을 모으고 있는 거야, 얘는. N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돼? 아까 말한 게 무슨 뜻인지? 근데 N이란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인 정수. 누구누구 있니, 이거? 0, 1, 2, 3까지 있지. 그럼 A란 집합에 누구누구 있는 거야? 0, 그 다음 1, 그 다음 4, 그 다음 9 있는 거야. 이해돼? 왜? 난 지금 누굴 모으고 있는데? 그 녀석들의 제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싹 더하래. 14라고 할 수 있겠지. 되니? 또 막상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개념이 새로운 거를 정의하고 뭐 그런 개념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거 한 번만 익숙해지면 이게 진짜 졸라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여기 익숙해지라고 좀 줄 것 같고